안녕하세요 여러분, 랑타로입니다. 네, 오늘은 첫눈에 반한 운명적인 상대 누구일까? 라는 질문으로 볼 예정이고요. 마이크가 조금 제가 세팅을 바꾸고 이런 게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지금 핸드폰을 좀 바꿔가지고 교체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엄청 구형 핸드폰으로 지금 찍고 있고 마이크도 제가 이거저거 사용해봤는데 아마 방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타로방을 나름 꾸미겠다 해가지고 이 세팅을 했더니 여기는 생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텅 비어서 좀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고민이 많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모로 고심해가지고 이것저것 도전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보스길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러블스의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 되게 이쁘죠? 연인들이라는 카드고요. 아담과 이브를 그린 만큼 굉장히 좀 선남선녀에게 많이 뜨는 카드예요. 누구 하나 모자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두 분은 서로에게 굉장히 한눈에 반할 만큼 누가 봐도 좀 아름다울 만큼 잘 어울리는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소개팅을 만났다던가 중개인을 통해서 어떤 공통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신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내 마음에 좀 자리 잡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아쉽게도 상대방 분이 조금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1번님을 알게 되신다던가 썸남썸녀가 있거나 아니면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1번님과 만나기 때문에 두 분이 첫 만남에는 이 사람이랑 나랑 연이 닿을까? 과연 이 사람과 맺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번님들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게 관심은 분명히 있으시지만 뭔가 초반에는 눈치를 보느라고 상대방과 제대로 된 감정 교류를 하지 못하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고 하고요. 소개팅이라기보다는 친구처럼 만나서 편안하게 밥 먹고 놀고 알아가시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다. 동료라서 뭐 식사를 함께 한다던가 혹은 거래처여서 간간히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연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뭔가 강렬하게 지금 꽂혀가지고 연애적인 진전이 된 관계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될랑 말랑하는 좀 애매한, 썸을 탄다고 하기도 참 애매하고 그렇다고 하기엔 아무 감정 교류가 없다기엔 서로에게 또 마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못 다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분은 판이 깔려지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감정은 있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던가 두 분 중 한 분이 과거의 인연이 정리가 안 됐다던가 썸남썸녀가 있는 상태에서 서로를 만났기 때문에 조금은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해도 우선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뜬 어떤 정보로는 굉장히 잘났습니다. 멋있고요.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받고 자란 모범생, 엘리트 같은 타입의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연애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결혼 대상으로 좋게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줍니다. 일도 스마트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좀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주고 특히 내 사람에 대한 어떤 좀 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면은 밥도 잘 사주고 연락도 잘해서 챙겨주고 간간히 이제 모이는 어떤 모임 자체를 이 사람이 주관을 하신다던가 같이 놀러 가자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 1번님들과는 데이트 내지는 소규모의 어떤 모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모습도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이 상대방이 우리 1번님들을 많이 챙겨주면서 애정이 무럭무럭 키워갈 수 있는 인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님들은 너무 뉴페이스를 찾기보다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알게 된 분이 있었는데 연애적으로 진전이 좀 안 돼서 좀 아쉬운데 자꾸 생각이 나요. 이런 분이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가 진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서로 첫눈에 반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대방 또한 뭔가 첫눈에 반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번님들과 만나면 좀 문제가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주변에 얽힌 사람이 너무 많다던가 장거리의 케이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이는 그 자리에서 보는 게 이분은 사실은 좀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은 연애는 진짜 약간 친구들과 함께 보는 자리에서 계속 그 여자친구랑 함께 다니고 남자친구랑 함께 모이고
그리고 이런 거보단 연애는 연애고 내 사람들과의 자리는 내 사람들과만의 자리를 따로 갖고 싶다. 이런 좀 프라이빗한 연애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분이 처음에는 1번과는 좀 연이 닿기 어렵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놓으려고 하시는데 두 분이 점차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서 함께하는 자리가 늘어가시면서 연애적으로 감정이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상대방분은 특히 우리 1번님들의 외적인 모습에 좋게 보긴 했지만 이분이 마음이 혹 넘어가는 그런 모습은 결정적인 계기는 1번님이 굉장히 주변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잘해주는 것, 평판이 좋은 것,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매진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분이 우리 1번님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번님에 대한 마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부족한 나를 이해해줘서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자신감 가져도 돼. 너 자신을 사랑하길 바랄게. 우리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맞나 봐. 너에 대해 모르는 부분을 봤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더 알아가 봐야 할 것 같아. 너에 대한 확신이 없어.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분이 우리 1번님과 함께 있을 때 좀 감정이 많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번님 자체를 되게 좋게 평가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이다 보니까 긴밀하게 좀 알고 싶어지지만 또 이게 모임에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다가갔다가 어색해질까 봐 그럼 그 모임 자체를 못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까 봐 이 사람이 조금 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충돌이 잦아. 이럴 때마다 사실 지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번님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이분께서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한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 약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라 연애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1번님들께서 이 사람에게 조금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셨다면 이분께서는 좀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속마음을 좀 볼까요? 치팅. 저는 상대방분이 좀 정리되지 않은 관계가 있었다던가 알아보고 싶었던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1번님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번님들과의 만남을 자기가 우선 거짓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어가기가 어렵겠다. 1번에게 미안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1번님을 더 알아가 보는 거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좀 처음에는 좀 닫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1번님과 소울메이트일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든대요. 우리 둘이 만나게 된다면 결혼에 준하는 관계, 서로 정말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번님께 연락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두 분이 심하면 아직 개인적인 연락은 안 해보셨다던가 개인적인 연락을 하더라도 깊은 어떤 감정을 교류하진 못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번님에 대한 굉장히 부드러운 다정함을 많이 느끼고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분은 우리 1번님에 대해서 아까도 외모는 처음에부터도 마음에 들었는데 1번이랑은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접어놨다가 좋게 보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1번님이 꾸준히 이 사람을 배려해줬다던가 다정함을 보여줬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 사람 마음을 좀 홀렸을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뉴드 호프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과 새로운 연애를 좀 해보고 싶대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상대방이 진짜 다른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약간 여기 카드에서 오늘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게 상대방이 과거에 좀 이 삼각관계 아니면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바람을 펴서 약간 상처가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번이라면 그런 상처는 주지 않을 것 같다. 바람을 피고 다른 이성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번님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런데 이분이 약간 회피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도망치고 싶다. 1번님 앞에 드러내기보다는 사실은 이분께서 좀 자기가 잘못했던 게 있지 않을까? 1번님을 무한하게 하셨다던가 좀 짝뚝 잘라냈다던가 약간 그런 것에 있어서 자기가 이미 이 관계를 망친 것 같아서 사실은 1번님 입장에서 내가 꺼져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1번님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자기 욕심인 것 같아서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1번님에 대해서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못 놓는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이분 입장에서. 두 분께서 연애 얘기를 좀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두 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서로가 이 연애적인 얘기를 안 했는데 주변에서 야 1번은 예전에 이런 연애 했었대. 그런 연애 상대를 좋아한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좀 깨끗하게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는 느낌보다는 과거의 연애사, 주변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이분께서 좀 정리를 하는 방향이 나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성급하게 관계 진전을 하는 게 조금 어렵대요. 두 분의 관계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책임감 있는 관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고 여기서 싱글 페어런츠라고 카드가 떴지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분께서는 내가 책임감까지 갖고 연애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들 관계에서는 방해물도 많고 주변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사실 이미 내가 너에게 상처도 줬고 그래서 만약에 1번님들이 자신과 정말 미래를 그리고 있다면 나도 사실 너랑 잘해보고 싶지만 아직 확실하게 너랑 진짜 내가 책임감 갖고 만나보고 싶어 이런 감정까지는 안 들은다라고 떠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단호박적인 리딩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The Other Woman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두 분 사이에 조금 문제가 되는 다른 인연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고 걔가 여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분 사이를 좀 방해하는 다른 여자의 존재가 있을 수 있대요. 이게 꼭 삼각관계다 이렇게까지 얘기 못해도 두 분이 정말 선남선녀인데 이 상대방의 주변에 그분이 여자여도 여자친구가 두 분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상대방이 남자분이면 그 상대방이랑 바람핀다던가 이런 사이인 사람은 아니지만 1번님과의 관계가 진전되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1번님의 험담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1번님과 연결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환장하겠죠? 차라리 그냥 막말로 그렇게 용기가 안 나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분은 맺어지고 싶다 이 얘기가 나와요. 1번님은 되게 진실된 사람일 것 같대요. 그래서 자신에게 거짓 하나 없이 잘 만날 수 있는 인연 같은데 두 분이 인연이긴 인연이어서 이 사람도 현실적인 게 어려워도 만나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1번님들은 어떤 마음이실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음... 1번님의 마음은 이걸로 볼게요. 아, 1번님은 이미 이 관계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많이 리딩하려고 했는데 두 분 사이가 좀 사내 연애라던가 이미 구설을 한번 타고 서로가 되게 힘든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둘이 만나면 서로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 관계를 안 좋게 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여기서도 삼각관계가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1번님 또한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에게 좋은 인연 같지 않아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 또한 과거의 사람과 재회를 염두에 두신 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가 차라리 깨져야지 우리 1번님들도 시원하게 이분과 관계 진전이 될지 말지 모르겠는데 좀 뭔가 1번님도 다른 사람 만나려 하니까 막상 또 이 사람만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요. 이분은 우리 1번님이 보기에 진짜 완벽한 나의 짝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얼굴도 번듯하고 일도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을 받는 직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1번님이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니까 이 사람만큼의 어떤 반듯한 이미지가 없어서 솔직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내가 마음이 넘어갈 텐데 그러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번님께서는 이 상대방 분이랑 어쨌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맞다 생각은 하시는데
또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고 내가 이 사람과 요즘에 접점이 없어도 자꾸 이분이 생각나거나 꿈에 나온다던가 영적으로 굉장히 좀 감이 이 사람에게 쏠려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저 뭐 그런 거 없어요 하시는 분도 이상하게 그냥 진짜 그 사람이 생각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일을 하다가 다른 사람과 만나면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이러는데도 그 사람 생각만 난다.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사람과 에너지가 지금 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들은 이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기대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마음으론 기다리고 있다. 상대방이 가진 어떤 표현력 그리고 어른스러움이 좋다고 합니다. 사실 나이대가 그렇게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연하여도 연상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고 동갑내기여도 연상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이차가 심하게 많이 나는 연상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나보다 어른스러운 느낌이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모습이 좋대요. 1번님들은 조용히 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코를 좀 먹었어요. 네, 가만히 있는 걸 좀 좋아하신다면 이분께서는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 자체를 하신다던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거나 뭔가 협력하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던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1번님들은 사실 이 사람이 정말 마음에 든다. 이 사람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성에 차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는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 우선은 두 분 다 굉장히 좀 냉정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만나봤자 뭐 제대로 만나겠어? 하고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각자 할 일을 좀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두 분이 한 번쯤 만나게 된다. 일적으로 마주칠 일이 있거나 혹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들른 뭐 도서관, 카페 아니면 우리 1번님들이 무언가를 배우러 가거나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가지러 어떤 특정한 일을 하러 갔을 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건 플리스 그리고 마운틴 이런 카드가 뜨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이 뭔가 힘들고 일에 지쳤을 때 이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과 편안하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우선은 두 분이 지금 단절된 상황에 가깝다고 하신다면 다시 친구처럼 편안하게 알아가시는 관계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얼굴을 그래도 오며 가면서라도 보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둘만의 시간을 한번 가지게 되실 거다라고 하고 있고 좀 시시비비를 가릴 것 같아요. 까놓고 말해서 예전에 너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게 맞냐? 연락할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우리 편안하게 좀 알아가 보자라고 하고 과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서로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지내면서 알아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당면한 2, 3개월 내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린 좀 어떤 인연일까? 운명의 인연인 건 알겠는데 어떤 인연인지 볼게요. 왜냐면 두 분은 쉽게 만나지는 인연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터프니스, 스트렝스 이런 카드가 계속 지금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이어지는 인연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분의 관계는 독성이 있는 그런 관계래요. 그래서 사실은 중독적인 관계다. 그리고 이 관계로 인해서 1번님들이 에너지가 소모가 될 수 있고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두 분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인연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 1번님들은 좀 많이 마음이 편안해지고心신이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대요. 그래서 두 분은 사실은 찐사랑이다.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좀 잘 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볼게요. 정말 빠르신 분들은 10일 내외로도 이 사람과 어떤 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1번님들이 집순이일까요? 왜 자꾸 집에 있고 좀 편안하게 있고 이런 모습인지 모르겠는데 상대방과의 만남의 계기가 20일 내로 있을 수 있대요. 10일 뒤 21일 내외.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예쁘게 꾸미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차리고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제대로 우리 편안하게 알아가 보자 이런 얘기는 한번 만나고 나서 바로 진전이 된다기보다는 서로 고민하면서 연락을 좀 띄엄띄엄 주고 받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번님들이 아마 이 사람이 좀 애매하게 행동하니까 너 나한테 무슨 마음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이전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나한테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확실하게 행동을 하지 않은 건지 얘기해달라. 이런 것을 한 번쯤 얘기를 하셔야 두 분이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홈월드라는 카드가 보여요. 우리 1번님들이 데이트를 위해서 집 밖을 좀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번님들 너무 집에만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른다고 안 나가진 않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약간 1번님들이 편안하게 그냥 나가 놀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그냥 여행도 다니고 약간 이런 사람이어야 자기가 불러도 부담감이 없는데 뭔가 1번님을 불러내는 것 자체가 진짜 막 결혼까지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번님이 이 사람만을 위해서 나가 놀아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활동적이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가 원래는 너가 남을 위해서 너를 바꿀 필요가 없어 라는 카드인데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1번님들이 이제까지 나만의 어떤 스타일, 나만의 연애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그거에서 벗어나셔야 된다. 이제는 좀 벗어날 시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우리 1번님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변할 필요는 있지만 그 사람이 무조건 우선시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카드상으로는 1번님들도 굉장히 좀 갖춘 분이고 외모도 괜찮고 받쳐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낙에 좀 가진 것 대비 외모가 또 훤칠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번님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주도권을 뺏기고 상대방이 싫어할까봐 나도 모르게 이 사람 눈치를 보고 좀 이렇게 내가 쪼그라들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서로서로 맞춰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건드려서 레고가 지금 다 넘어갔어요. 네, 2번 메인 카드 먼저 볼게요. 킹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네, 동전의 왕이라는 카드이고요. 우리 2번님들이 만약에 좀 조건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바란다면 나보다 좀 어른스럽고 성격이 좀 푸근한 그런 좀 진국 같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사람일지 한번 봅시다.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사람이 우리 2번님의 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서로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가 갑자기 알게 될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분이 약간 그런 루트를 탔을 수 있어요. 남중, 남고, 공대, 그리고 이제 남자들만 있는 그런 회사에 나오셨다던가 특정 직군들 있죠. 엔지니어로 일하시면 그럴 수 있겠고 여자분이시라 해도 여중여고, 여대, 그리고 여초에서 일하시는 분. 그래서 상대방 직군이 좀 눈에 보이는 듯한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뾰족하게 어떤 특정 직군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대놓고 뜬 게 아닌가 싶은데 이분께서는 현침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일 수 있겠고 혹은 백투포살이라고 말하는 그 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검찰, 의사, 간호사 아니면 제약회사라던가 법쪽 이런 것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엔지니어 이런 것들 IT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 상대방의 능력이 좋은데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다가 우리 2번님을 약간 만나고 나서 진짜 내 사람이다. 인생에 이 사람은 이 인생에 그렇게 이성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뭔가 일평생 정말 학생이라면 공부를 했다던가 그리고 취준생 때는 진짜 취준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일터에 들어가서는 이제 회사 생활에 몰두하시느라 뭔가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직장 가지신 분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았고 대학도 좋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도 대외활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겨우 좋은 데 입사해서 거기서도 살아남으려면 적응을 하기 위해선 사실 5년 정도는 열심히 굴러야 되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살아온 분이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2번님 보고 되게 빵긋 좋아합니다. 드디어 내가 연애를 좀 할 때가 됐구나. 이분 입장에선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연애도 하고 좀 즐겁게 인간답게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2번님을 본 거라 잘해주려고 할 것 같아요. 사람 자체는 사실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좀 이런 성향이 있는 분인데 연애를 오랜만에 했거나 진짜 연애 경험이 생각보다 적어서 2번님에게 좀 많이 사랑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님보단 연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많이 연상일 수도 있겠고 이분께서는 2번님이 귀엽대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기반이 2번님 나름대로 잡았겠지만 상대방이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자기보단 2번님이 막 그렇게 안정감이 있다. 조건적으로 훨씬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냥 2번님이 예뻐서 좋아한다. 자기가 보기에 사랑스러워서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번님들이 잠시 좀 쉬어가고 싶다던가 일을 하시다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들어오는 인연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좀 결혼을 염두에 두면서 2번님의 미래 계획도 좀 다시 세워보는 걸 이분이 권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2번님이 일하고 싶지 않다, 나 좀 쉬고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2번님이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이분은 그러면 너 좀 쉬고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준비해라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2번님이 가정주부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거 저번에 저한테 상담 자주 오신 단골님 얘기 같은데 아무튼 선생님 저 그런 사람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만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짜치게 서로 엄청 안 좋게 헤어졌고 다시 만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뭔가 만날까 말까 고민을 좀 오래 할 수 있는 인연이시긴 하시고 만남의 기회 자체가 저는 동료를 통한 소개팅에 가깝지 않을까. 지인을 통한 소개팅이긴 한데 친구의 친구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이 사람은 일터에서 뭔가 소개를 받아서 이번님이 좀 어렵고 그래서 상대방분 자체가 원래도 예의 바르고 하지만 이번님께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번님 입장에선 이 사람을 만날 때쯤에 이별을 하고 내가 이별의 상처를 못 놓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님 또한 이제는 좀 연애를 뭔가 설레고 핫하고 이런 연애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좀 의지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럴 때 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잘 만난다 생각하면서 갈 수 있는 인연이래요. 이번님도 선을 많이 보신다던가 소개팅을 많이 보셨다던가 결혼 준비를 많이 하시면서 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하는 사람은 없다 하고 확정을 하고 만나가시지 않을까. 상대방 분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좀 똑부러지고 일 잘하고 명석한 사람인데 이번님 앞에서는 굉장히 좀 어린 아이같이 행동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이런 걸 보면서 이번님 또한 밖에선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인데 내 앞에서는 아기처럼 구네 이런 점들이 좀 귀엽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 속마음 좀 볼게요. 자신감이 없어. 너에게 당당하지 못해. 지금은 마음을 숨기고 싶어. 이게 뭔 소릴까? 다른 사람과 비교가 돼. 너에게 바라는 게 많아져.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아이같이 밝고 선한 모습에 때묻지 않을 순수함을 느꼈어. 너에 대한 확신이 없어. 너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너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 너무 지치고 힘들어.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상대방분은 우리 이번님을 좋아하는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번님들보다 사실은 조건이 좋은 분들이 주변에 더 많대요. 이번 주변에. 근데 이번님이 그래도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선호하던 사람은 아니지만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님이 자기만큼 그렇게 확고한 애정이 없는 것 같아서 이분이 좀 고민스러울 수 있겠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분이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분은 일 때문에 뭐 몇 년 동안은 자신이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던가 그래서 연애나 결혼의 시기가 이분은 정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몇 년 내로는 연애하고 몇 년 뒤에는 결혼해야 된다. 뭔가 이런 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우리 이번님이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자신을 많이 좋아해주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럼 이 사람의 속마음 좀 볼게요. 진짜 속마음. 우리 이번님을 생각하는 마음. 이분께서는 이번님께 연락하는 것도 좀 되게 조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번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자기가 매달리게 될까봐 그것도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 좀 많이 힘든 일이고 그래서 연락을 좀 자주 하고 싶은데 이분이 좀 아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도 이번님과는 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느끼시는 모습이 있으시대요. 두 분이 정말 좋은 트윈 플레임이라고 상대방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번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이분께서 또 막 되게 정열적으로 상대방이 싫다는데 막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서 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이 연락을 한 번은 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은 좀 이 연락의 텀이 길어진다던가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meeting someone new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이 생각도 이분이 좀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님에게 이 성적인 뭐라 그럴까 끌림을 되게 많이 느끼신대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한테 요즘 맨날 상담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얘기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번님께는 자꾸 끌리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아, 2번간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못 놓게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님과는 좀 새로운 연애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2번님과 이 사람이 전혀 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던가 업종 자체가 너무 다른 느낌? 그래서 2번님 만나는 게 신선하고 재밌고 여행을 간 것처럼 2번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되게 이분 입장에서 좀 흥미롭대요. 맨날 만나던 내 주변 사람들이랑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분께서는 사실은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발을 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이 관계에 너무 진지하고 2번님은 사실은 이분보다는 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자기만큼 그렇게 막 결혼이라던가 연애에 그렇게 진중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나랑 마음이 안 맞으면 이 사람은 진짜 당장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약간 정략 결혼 같은 걸 바라는 타입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래요, 이분도. 그래서 2번님께 진짜 딱 한 번의 기회를 줄 거래요. 우리가 진짜 좋은 인연이라면 내가 한 번 만나보고 정말 아니라면 그때는 다시 기회를 주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아마 2번님에 대한 마음이 확고한 것 같은데 2번님 반응이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하면 이분이 다른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썰드 파티 뭐 이런 카드가 보여서 2번님이랑 사귀는데 딴 사람을 만나냐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2번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분이 2번님을 너무 좋아하는 그 마음을 갖고 알아가시다가 썸을 타다가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자신이랑 잘 맞는 인연 같다 하면은 두 분을 놓고 좀 고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추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숙연해졌어요. 그러면 2번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봅시다. 이 사람에 대해서. 2번님도 근데 이 사람이 모호하대요. 이분이 연애를 그렇게 잘해본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나름 표현한다고 하는 방식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뭔가 말 한마디 가끔가다 쎄하다던가 연락이 잘 되다가 갑자기 밤에는 두절이 된다던가 그러다가도 이제 연락이 안 오네 하실 때쯤 또 연락이 온다던가. 근데 2번님도 이 사람을 첫눈에 봤을 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인상도 나쁘지 않았고 이분과 결혼까지 해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2번님들은 이 사람과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원래 적극적이지 않은데 내가 연애에 원래 소극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는 좀 내가 진득하게 가봐야지 생각까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가 진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이 나에게 벽을 치는 것 같고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2번님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좀 가지게 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2번님들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이랑 끝을 낼까 말까 고민을 한번 하시고 2번님 또한 그래도 내가 한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좀 확실하게 노력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2번님들은 나를 좀 속박하고 구속하는 듯한 그런 이성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냐라고 하겠지만 2번님의 기질상 나의 생각을 좀 보여주는 직군에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나 자체가 좀 자유로운 직종에 있다던가 내가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이 당연히 받아주길 바라는 그 마음이 남들보다 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이 이해도 안 가고 과거에 다른 연인들이 이랬다면 헤어졌을 건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탐이 나서 좀 참아보려고 하신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내가 상대방을 많이 맞춰주고 배려를 하실 때 상대방 분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관계 진전을 하려고 하신다고 해요. 다만 계속 거슬리는 게 이분께서 뭔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 이거 자체가 우리 이번님 입장에서 자존심이 많이 건드려져서 내가 여기서 포기할지 말지를 우리 이번님들이 고민을 좀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 진전 직전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볼게요. 두 분 다 아마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진짜 지긋하게 결혼 정년기를 넘어가신 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마음만 딱 맞으면 바로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서로가 이게 맞나 아닌가 계속 고민을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네요. 자, 봅시다. 상대방이 진짜 끝까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잘할 때 2번님과 쿵짝이 잘 맞으면 이분도 2번님만 보고 갈 텐데 뭔가 한번 2번님이 조금 차갑게 굴었다던가 2번님이 의도치 않았는데 그냥 무심하게 한 얘기에 이 사람이 굉장히 얘랑 나랑 안 맞나?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나? 생각해서 이분이 다른 사람을 만나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빠른 시간 내로 이 사람을 알아가시게 되시거나 아예 안 만난 사람이야 선생님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내로 이 사람을 알게 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처음 딱 봤을 땐 이 사람이 잘해주고 잘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안 만난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2번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정하게 이 사람에게 잘해주신다면 무난히 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선생님 지금 누군지 알겠고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한 달 내로 한 번쯤은 두 분이 좋은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좀 급진적이래요. 여기 보면 화산 폭발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섹슈얼한 관계로 넘어가신다던가 네, 아니면 갑작스럽게 급발진하듯이 감정을 조금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감정의 교류가 되고 난 이후에는 두 분께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우리 2번님들이 오히려 좀 고민이 많아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알고 만나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2번님들이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좀 반신반의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과 터놓고 감정을 교류한 다음에 이분이 실제로 다른 이성이 좀 정리가 안 됐다던가 나랑 알아가는 과정에서 뭐 소개팅 제안이 들어와서 이분이 흔들린 걸 알게 됐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2번님이 고민을 좀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과 함께하기를 마음을 먹으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이 사람을 우리 2번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조련을 하시면서 가게 되시지 않을까 싶으신 게 상대방이랑 2번님이랑 사람 자체가 너무 달라요. 2번님은 표현력이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은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좀 꺼리는 사람이고 필요에 의한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뜨거든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2번님은 약간 몸 쓰는 뭐 이제 댄서 뭐 아니면 이제 클래식한 뭐 무용 이런 거 전통 무용 같은 거 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 분은 진짜 쓸데없는 말은 안 하는 변호사, 의사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좀 이렇게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많이 대화를 나누고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라던가 너가 연락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서운하다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냥 비유입니다. 선생님 그런 직종 전혀 아닌데요. 이러면 제가 해드릴 말이 없어요. 그냥 성향이 그런 사람들 같다 요거예요. 자, 우리 어떤 인연일까 봅시다. 이 사람과 함께 하려면 우리 2번님들이 희생을 하셔야 되는 인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냐? 사랑을 받는 건 맞는데 상대방 분이 워낙 바쁘고 워낙 자기가 해야 될 게 많아서 2번님이 어쩌다 보니까 좀 맞춰줄 수 있대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말할 그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가 일은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내가 바쁜 건 이해해줘라던가 상대방 분이 일을 우선시하는 것도 우리 2번님이 좀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래서 사귀어도 사실은 2번님들이 많이 기다려주고 이 상대방을 존중해주셔야지만 만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니지만 2번님이 이거를 싫어하시고 불편해하시면 사실은 좋은 관계가 아닐 텐데 2번님들은 오히려 나만의 시간이 많아? 오케이, 그럼 나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내가 안 그래도 이런 거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연애하자고 붙어있는 사람보단 저 사람이 바쁜 게 좋네 하면서 오히려 되게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2번님들이 연애에 있어서 조금 내가 너무 빨리 가는 걸 주의해야 되는 인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다 알아보고 이 사람이 나를 조금 외롭게 만들 수도 있고 두 분이 함께하는 시간보단 조금 각자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음에도 내가 만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오히려 2번님은 그것에 만족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게 이제 상담 오신 분이 약간 이런 스타일의
사람과 이런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되게 커리어 우먼이셨는데 이제 상대방분이 워낙에 조건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커리어 우먼이신데 조금 그분 만나면 결혼하셔서 이제 집안 살림만 하셔야 될 수 있다. 그래도 괜찮으시냐? 이러니까 본인은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별로 미련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겠죠. 상대방이 바깥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일하느라 바쁘니까. 이번님이 혼자 계실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배려해줄 수 있는데 이분은 대신에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너는 집에서 그냥 나만 기다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네, 막말로 이제 맞벌이까지 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그렇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시기 봅시다. 아직 안 만나신 분들은 만남의 시기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카드상으로는 12일 뒤 그리고 23일 내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이 사람과 진전이 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조언 보고 마무리 쓸게요. 조언으로는 우리 2번님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카드가 이렇게 반대로 떴거든요. 2번님이 생각하는 것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카드, 피닉스의 카드가 떴어요. 이미 2번님들 중에서 이 사람이랑은 연이 없는 것 같아. 얘는 내 짝이 아닌가 봐 하고 생각하신 분들, 내려놓으신 분들은 그 마음을 좀 다시 회복시켜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안 되겠지 하는 게 될 거고 그렇게 부활했을 때 우리 이번님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 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버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3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메인 카드 먼저 볼게요. 세븐 오브 완즈의 카드가 보입니다. 뭔가 좀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연애 따위 못할 정도로 진짜 바빠요, 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인연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갈등이 너무 많이 쌓여서 상대방이랑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카드를 좀 더 뽑아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분은 만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소개팅의 제안이라도 들어왔다던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만나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아니면 소개팅 제안 들어왔어요, 쌤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이 사람과는 쭉 갈 인연이래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일이 많은 타입이라던가 두 분이 잘 만나시다가 장기 연애까지 갈 법한 인연이었는데 갑자기 끊어졌다던가 이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안 만난 사람이라면 두 분이 장기 연애가 가능하신데 중간에 한번 끊기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 분은 첫눈에 반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귀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불 붙어가지고. 근데 의도치 않게 진짜 갑작스럽게 끊어졌다가 다시 친구처럼 만나갈 수 있는 인연이고 선생님 그 사람 제 인연인 줄 알았는데 끊겼어요. 정말 속상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생각하시는 그분이 본인의 운명의 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이 정도 카드가 떴으면 3번님도 그 사람도 우리가 헤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결국에 다시 만날 거야 이 생각할 만한 사람들인데요. 3번님들은 이 사람과의 미래를 그렸다라고 보여져요.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다 해도 우린 당연히 다시 만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3번님들이 워낙에 또 사람 자체가 다정하고 좀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매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당장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자라고 얘기했지만 3번님만한 사람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대요.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3번님께 돌아오는 형국인데 이게 3번님 입장에선 내가 마냥 그리워만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조심스럽지만 상대방 분은 3번님의 어떤 순수해 보이는 면이 좋았대요. 3번님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좀 실제로 동안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뭔가 사치스럽고 이런 모습보다 깔끔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박보영 씨 여자분이라면 박보영 씨 남자분이라면 귀여운 남자 송형준 씨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발음하면 선생님 누구라고요? 이렇게 댓글 많이 달릴 텐데 젊은 분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되게 귀엽게 생긴 남자분이 있어요. 약간 그런 상이 아닐까? 우리 3번님들이 선생님 저 키가 뭐 180이고 제 몸무게가 80인데요 이러셔도 이 사람이 보는 3번님은 귀여웠대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3번님의 씀씀이가 해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3번님이 되게 순수하고 소박한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더라. 근데 그 금전의 씀씀이를 보고 이 사람이 약간 저 사람이랑 나는 좀 이게 안 맞겠다.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겠다. 소비 습관이 너무 다르다. 이러고 깨졌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일에 몰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번님은 이 사람보단 여유로운 직군 같거든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상대방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출퇴근 시간 외에도 추가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업무 자체가 너무 노동 강도가 세다던가, 너무 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약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다. 이것에 좀 꽂혀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끝나지 않는다. 이 사람이 너무 아쉬워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번님들은 진짜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나한테 차갑게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치만 두 분은 다시 이어질 인연이다라고 하고 있고 상대방 분이 조금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인데 3번님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번님이 훨씬 더 자신보다 경험치도 높고 매력도 높고 인기도 많은 사람이라 약간 내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 사람 같다 싶어서 놓아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두 분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이고 다만 두 분이 뭔가 충동적으로 이별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뜨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상대방이 되게 좀 냉철해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감정 기복이 좀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3번만은 사람 없다 하다가도 자기가 뭔가 발작 버튼이 있다고 하거든요. 트리거가 되는 어떤 3번님의 행동에 이 사람이 그만하자, 우린 안 맞자 뭐 이러면서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두 분이 되게 잘 맞거든요. 이미 두 분은 운명의 인연을 만났고 그걸 알고 만나갔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상대방 속마음 봅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를 믿어. 나를 조금만 기다려줄래? 내가 너무 초라해. 이런 내가 부끄러워. 너와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번님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게 싫었대요. 아직 내 마음을 모르겠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어.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해. 즐거운 기억으로 가득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오늘 로맨틱하고 좋은 얘기만 해주고 싶었는데 인생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연애적 감정 봅시다.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나 봐요. 그리고 이분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기보단 혼자 있는 게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뭔가 자기가 힘들어지면 주변 사람 챙길 여유가 없어지면 땅굴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3번님 자체가 뭘 잘못했다기보단 자기가 힘든데 3번님이 뭔가 나랑은 좀 다른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약간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그냥 멀어지고 싶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내가 연애를 하기보다 혼자 살아야 되는 파자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은 3번님과의 새로운 사랑을 바란대요. 오늘 이 카드 진짜 모든 분들께 떴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3번님을 잊으려고 해도 이상하게 우주에서 두 분이 인연이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린 게 막 예를 들어서 뭐 10월 3일인 그 생일인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친구를 만나기 전에 그 친구랑 막 손절이 되고 연락 안 한 지 막 1, 2년 됐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 그 생일이 시간으로 계속 뜨더라고요. 그냥 시계 봤는데 10시 3분. 맨날 이렇게 뜨던 사람과 이상하다 싶으면 연락이 오고 이러더라고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 3번님들은 뭐 긴 머리가 이뻤는데 3번님은 비슷한 여자를 자꾸 보고 3번이 생각이 난다. 왜 자꾸 3번을 잊혀지지 않게 하지? 이런 생각을 이분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께서는 솔직히 마냥 우직하고 마냥 막 바보같이 다 받아주고 이런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님을 되게 많이 염탐을 하는데 자기가 염탐하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이분께서 3번님 많이 염탐하시네요. 그리고 후폭풍 같은 것도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지신 분들은 이 상대방이 혼자서 3번님 생각도 많이 하셨다가 3번님과의 추억도 되짚어 봤다가 3번님과의 좋은 생각하면서 3번님 요즘 뭐 하는지도 지켜보고 혼자 울고 술 마시고 이런 적도 있고 이렇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3번님과 이어져 있고 싶대요. 그리고 뭔가 3번님과 이 사람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3번님은 화사하거든요, 분위기가. 온화하고 그냥 세상이 즐거운 느낌? 편안하고 물론 3번님도 안에 나름대로의 고생과 힘듦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처한 현실은 시멘트 바닥이다라고 하면 3번님들은 막 풀밭이 보이고 막 되게 싱그러운 봄바람이 불어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3번님과 함께 있으면 사실 너무 좋대요. 너무 편하고 좋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근데 이분은 삼각관계, 오늘 삼각관계 맨날 떴네. 또 떴네요. 다른 분들도 다 떴거든요. 그러니까 떠서 저는 이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분이 깨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3번님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났을 거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두 분이 너무 끌린대요. 아마 서로가 좀 더 잘 맞는 상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도 그걸 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님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대요. 3번님과 과거는 묻어놓고 완전히 새로운 연애를 하는 것처럼 새롭게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팅하는 것처럼 힘들었던 과거는 묻고 다시 만나가고 싶대요. 왜냐면 다른 이성을 만나도 그 사람과는 그냥 반짝 재밌고 반짝 약간 뭐 즐기다 말 사이지 깊은 교감을 하고 같이 살아가기엔 좋은 사람은 아니다. 3번님이 줬던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번님은 어떠신지 볼게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3번님들은 좀 어떠실까? 3번님도 저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거 알았지만 나 또한 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 사람과 함께면 내가 마음이 아프겠구나 싶어서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 만나보려 하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3번님께서 이 사람이 진짜 나에게 안 돌아오는구나 하고 마음을 많이 닫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방이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신다던가. 그래서 3번님도 너무 괴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차단까지 하기엔 3번님이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렇게까진 못하겠고 연락 오면 괴롭고 그렇대요.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진짜 제대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저는 3번님께 있다고 보여요. 있는데 이미 너무 과거에 내가 이 사람에게 실망한 게 많아서 도저히 자존심상 먼저 손 내밀 순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연락이 와도 저는 3번님이 되게 차갑게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3번님 마음이 좀 변하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후회하고 온 거라면 내가 받아주고 진짜 미래까지 그리면서 가고 싶다.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건 이 사람밖에 없고 처음에 카드 뽑았을 때 나온 이 카드 조합이 그대로 떴거든요. 우리는 운명적인 짝이니까 내가 너만큼 사랑한 사람은 없어 이러면서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사실 3번님은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상대방으로 인해서 3번님 주변이 시끄러워질 것도 아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3번님이 외롭게 만들었거나 이 사람이 데이트비라도 제대로 안 내고 진짜 현실적인 능력이 없다던가 잘난 척은 다 하는데 능력은 없네. 미안해요 여러분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했죠? 네. 근데 3번님은 또 표현력이 있네요. 이 사람이 좀 부족하고 나보다 모자라도 내가 괜찮으니까 그래도 노력하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시고 3번님도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만 봤다기보단 이 사람을 기다리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도 만나보려고 하셨고 실제로 이분보다는 더 다정하고 더 여유 있는 사람도 만나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3번님도 이 사람이 완전히 놓아지진 않는다. 사실 이 사람의 여력이 조금 더 나아지면 3번님이 보듬어주면서 갈 생각도 하고 있다. 전 이렇게 느껴지네요. 물론 제 리딩 딱 듣자마자 이 카드처럼 선생님 진짜 아니야 정말 싫어요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네 어떻게 될지 봅시다. 되게 3번님들 리딩이 에너지가 많이 빨리네요. 제일 좀 힘든 인연이 아니셨을까? 두 분께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신 다음에 상대방이 먼저 움직일 것 같고요. 이 사람 되게 자기가 냉정한 척, 막 모든 걸 다 아는 척 하시겠지만 상대방 분은 약간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이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분이 되게 잘 만나가시다가 순간적으로 확 돌아서고 뭐 이런 게 보였거든요. 그게 좀 안 좋은 리딩은 아니지만 좀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이분이 약간은 좀 영적인 게 튀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너무 보고 싶다 이런 본능에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 3번님께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좀 야가 빠진 게 자기 친구 통해서 3번님에게 연락해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3번님이 이 사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3번님 근황을 알고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번쯤 두 분이 만나서 재회를 할 수 있다,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두 분께서는 만나가시는 것 자체보다도 관계 유지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만나가시면서 3번님들은 단순히 이 사람과 재회했으니까 즐겁게 지낸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과 내가 끝까지 가도 괜찮을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수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약간 종교 같은 거에 더 심취하시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더 교회 가서 막 이 친구가 나한테 잘 붙어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빈다던가 아니면 저한테 뭐 타로를 보러 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뭐 여러 가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만나긴 만나시는데 뭔가 네 어떤 인연인지 우선 한번 보고 제가 첨언을 해볼게요. 이 사람을 만나면 3번님만의 그 공간이 훼손되거나 사람마다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퍼스널 스페이스가 따로 있는데 이 사람은 좀 그거를 자꾸 침범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3번님이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3번님이 사실은 내가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온전히 이 사람에게 존중받기보단 이 사람에게 많이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앞선 리딩에서도 이런 결에 좀 인연성이 보였거든요. 2번 분들이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그래도 그 앞선 분들은 상대방이 여유가 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바깥에 워낙에 많이 돌아다니고 일하느라 바빠서 혼자 있게 되는데 대신 그 사람은 밥비라도 사주고 생활비라도 내주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자기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징징대고 자기가 힘드니까 너가 다 이런 거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근데 문제는 3번님이 이 관계를 만족해 한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여기에 중독돼 있어도 나의 바운더리를 침범해주는 게 좋다. 왜냐면 상대방이 좀 섹시하고 매력적인가 봐요. 상대방의 이미지가 너무 상반되게 떠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 이 카드들 보니까 느껴집니다. 이 사람 되게 좀 구릿빛 피부에 약간 몸 자체가 탄탄하고 근육질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격 자체는 좀 예민한 기질도 있고 칼 같은 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의 외모와 그 성격적인 갭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이성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멋지고 잘생긴 남자? 이런 이미지가 느껴지거든요. 여자분이셔도 되게 섹시한데 도도한 앙큼한 뭔가 암사자? 흑포검? 이런 느낌의 뭐 이유리 씨라던가 뭐 지유 씨라던가 뭐 이런 분들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3번님들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내가 그냥 이끌리고 그래도 이 사람 옆이 맞다고 생각을 하신다. 이게 맞는 해석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시기 언제일까 한번 봅시다. 하나가 튀었어요. 다른 분들은 7일 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 좀 만남의 기회가 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뭔가 동물과 관련돼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을 핑계로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거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커의 카드가 떠서 굉장히 빠르게 이 사람이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막말로 마음 닿는 대로 까놓고 말해서 꼴리는 대로라는 단어가 더 생각나거든요. 자기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진짜 무심하게 잘 지냈어? 야 오늘 밥 먹었어? 나 배고프다 뭐 먹자. 되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던가 두 분이 집으로 간다면 갑자기 집 앞에 나 왔는데 너 어디야? 집 아니야? 막 이렇게 묻는다던가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대로 막 3번님의 그 바운더리를 미친 듯이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3번님들은 행복해하실 거다라고 느껴집니다.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2개가 떴어요. 정방향으로 2개가 떴습니다. Every hurricane comes to an end라는 카드가 보여요. 아무리 폭풍우가 쳐도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두 분 관계가 어떻게 보면 비온 뒤 땅이 굳는다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어도 해결이 되고 보다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3번님들 스스로가 나를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 나를 안정시켜줘, 나를 편하게 해줘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3번님 스스로 나를 지키면서 이 사람과의 연애를 이어가셔야 내가 편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리딩은 아래 헬로우고 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까지 추천드리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번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퀸 오브 스월즈라는 카드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사번님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가
이런 뭔가 이상형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교회나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배우자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뭐 키는 얼마, 뭐 몸매는 이런 스타일, 피부색은 이런 거 막 되게 세세하게 적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딱 바란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시던데 우리 사바님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만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깐깐하게 골라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오늘은 부적 얘기를 굳이 언급을 안 드렸는데 우리 사바님의 부적은 소원이에요. 소원 요정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카드도 뜨기 때문에 사바님이 원하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은요, 굉장히 성격이 좋은 사람이래요. 여기저기 좀 발이 넓은 사람이고 지역을 많이 오가시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 있었는데 내일은 경기도 어딜 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어디 지방 어디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라도 왔다 갔다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잦은 직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부님들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인데 이 외로움을 좀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부님들은 조건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명확하게 선생님 저 이런 사람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과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들어오겠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랑 만나는 어떤 사람의 조건이 일과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부님들은 아마 상대방의 능력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배경보다도 상대방 자체의 능력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분은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이실 거다. 그래서 사부님들이 좀 과거에 내가 예쁘고 좀 잘생겨서 만난 친구가 돈이 없어서 힘들었다. 과거 인연으로 내가 금전적으로 좀 많이 쪼달렸다 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좋은 인연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괜찮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싱글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내가 마음에서 못 벗어난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른스러운 사람과 만나게 된다. 나보다 연상이거나 뭔가 자영업을 하신다던가 대기업 같은 거 다니시는 느낌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적당히 걸러 들으세요. 그래서 사부님들은 내가 연애를 한창 못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도 연애다운 연애를 못 하시다가 이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워낙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명이 나와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두 분이 만나는 경로는 어른들을 통한 소개, 중매, 뭐 아니면 교회라던가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재밌는 자리, 모임 이런 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좀 격식 있는 모임, 일적으로 만나는 커뮤니티 이런 데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사부님이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 자체가 외모적으로 엄청나게 매력이 있다? 이거보단 능력이 좋은데 순해 보이는 인상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부님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막 꽂혀가지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니고 보다 보니까 정의되는 케이스가 아닐까. 그리고 사부님들이 좀 고민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 사부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연하 같은 사람을 좋아했다면 이 사람이 연상이고 내가 원래 좋아했던 사람은 얼굴이 하얗고 좀 마른 스타일이라면 이분은 하얗진 않고 좀 풍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대신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내 스타일까지는 아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떴겠죠, 여러분? 전혀 절대 저 사람이랑 못 사귀어요 하시는 분이라면 뜨지 않았겠죠. 자, 봅시다. 우리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 너를 이해하기 힘들어. 상대방이 사부님이 좀 처음에 아마 마음이 바로 가진 않아서 좀 차갑게 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끝이 두려워. 오래 갈 수 없을까 봐, 반복될까 봐, 오랜 노력과 기다림이 헛될까 봐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 믿어줘, 긍정적으로 생각해줘, 나를 잊지 말아줘 라고 합니다. 이분이 사부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네요. 욱하는 마음에 그랬어, 후회해, 마음과 반대로 행동했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사부님들이 조금 차갑게 대할 때 이 사람이
아, 좀 우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너에 대한 확신이 없어. 너의 마음을 모르겠어. 이런 카드도 같이 뜨기 때문에 우리 4번님이 자기를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꿈에서도 너가 나와 너무 보고 싶어 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우리 4번님을 근데 진짜 좋아하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 자, 이 사람의 연애적 감정 봅시다. 이 사람은 자기 혼자만 4번님께 너무 진중하고 4번님은 자기에게 별로 진중한 것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 관계를 막 되게 잘해가고 싶은 건가 싶어서 좀 현타가 오실 수 있다. 그래도 이분께서는 4번님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지 않을까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좀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면 만나면 만날수록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분은 4번님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네요. 그리고 4번님이 사실 자기 앞에서 어느 정도 잘해주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막 진실되게 막 되게 사랑을 표현해준다? 이런 느낌이 없어서 4번이 날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척 하는 건가? 적당히 맞춰주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불안감이 있대요, 이분이. 그리고 4번님이 한 번쯤 좀 거리를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4번님이 떠나간다 해도 자기에게 벗어나려 해도 4번님을 자꾸 보게 된다. 4번님께 자꾸 집착하거나 4번님을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중독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갑작스럽게 우리 관계가 잘 되거나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놓아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대요. 그래서 4번이 날 원치 않는데 내가 매달린다고 되겠어? 이 생각도 많이 하신다고 하고요. 두 분 사이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라고 이분이 느끼고 상대방 분은 4번님이 자기를 벗어나서 되게 좋아할 거다. 내가 자기를 포기해주면 오히려 더 행복해할 거다 이 생각을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마음이 안 좋다고 합니다. 4번님이 자기의 운명의 짝 같은데 4번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짝사랑하는 감정으로 되게 속상해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4번님이 거나하게 이미 차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끊기고 나서의 감정선이 되게 절절하게 느껴지네요. 그럼 4번님은 어떠실지 봅시다. 막말로 4번님이 진짜 싫어하는데 운명의 짝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4번님이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가지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꾸준히 나를 찾아주는 게 기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다. 다만 4번님이 좋아했던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까. 내가 좋아했던 스타일이 따로 있고 제가 조건이 좀 잘 맞는 사람이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진짜 일적인 조건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적인 것. 근데 막 외모라던가 이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만났던 분이 4번님 입장에선 되게 매력적이고 잘생기고 이런 분이라 더더욱 좀 마음이 안 갔을 수 있는데 보다 보니까 마음이 가네 이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일 잘하고 4번님이 약간은 좀 이 사람에게 충실한 듯이 행동하지 않아도 4번님이 어떻게 보면 막 뭐라 그럴까 어깃장을 부린다던가 응석 부려도 이 사람은 받아줬다라고 하기 때문에 4번님도 보다 보면서 감정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닌 게 마음에 드신대요. 그래서 4번님들이 좀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외모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지 아니면 조건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지. 근데 이분은 조건적인 게 좀 마음에 들고 외모적인 게 막 내 스타일은 아니어서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4번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로 결정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4번님이 이 사람 만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과 안 돼서 그냥 마음을 접고 이 사람으로 정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잘해주고 이 사람은 계속 확신을 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과는 미래를 그리면서 가려고 4번님도 결국에 마음을 잡게 되신다라고 합니다. 4번님이 외모적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4번님이 내가 이 사람 괜히
꼭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고민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 이 사람으로 마음을 주는 모습인데 자,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결국에 두 분은 사랑을 나누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데 두 분은 한 번에 불이 막 이렇게 올라서 가는 관계가 아니고 상대방은 그런데 4번님께서는 조금 처음에는 나쁘지 않네, 좀 알아가 볼까? 이런 마음으로 가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과 좀 사랑에 빠지게 될 거고 4번님도 이 사람과 만나기로 작정을 하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이 사람에게 더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덤덤할 수도 있죠. 솔직히 4번님 입장에서 막 확 꽂히고 잘생겼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나쁘진 않은데 막 엄청 꽂히진 않고 그냥 밍숭맹숭하다 이런 느낌인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이 괜찮고 진국이니까. 그리고 4번님이 원하는 미래를 이 사람은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있을 때 4번님이 뭔가 공부 같은 걸 하신다던가 뭔가 학구적으로 변하실 거다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원래 활동적으로 일을 했어야 되고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셔야 됐다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삶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서 4번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열 거고 상대방은 내 사람이라면 더 잘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사귀고 나서 더 불붙는 그런 연애가 될 거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이 4번님께 좀 생해주는 합이 아닐까. 그래서 4번님은 이 사람 만나기로 결정하시면 갑자기 내일이 너무 잘 되고 매출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좋겠네요. 왜냐면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 만나도 내 운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생해주면 그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는 인생보단 처음에 그냥 막 외모가 내 스타일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 만나는데 막 뭐 복권이 되고 이직이 되고 막 청약 당첨이 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과의 인연이 뭘까를 봤을 때는요. 굉장히 로맨틱한 놀라움을 가져다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님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뉴 퍼슨이기 때문에 이미 만나신 분이 아니라면 새롭게 만날 사람인데 조금은 내가 외모적인 스타일보다는 상대방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리고 이 사람 내가 만나면서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지 아닌지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계속 뭔가 뭐 로또 1등이 된다 이건 아니어도 소소하게 내가 복권에 뭐 10만 원, 20만 원 되는 것도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놀랄 일들이 많이 있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뤄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결과적으로 제일 좋은 인연의 합이 맞네요. 4번님께 도움이 되는 합.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막해도 이 사람이 다 받아주고 상대방이랑 같이 있으면 내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인연성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인연성은 1등입니다. 이 사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만났다면 언제 잘 될까? 이렇게 볼게요. 우선은 14일 뒤라고 보여서 2주 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만나가시는 분도 있겠고 잠깐 끊겼던 분들은 그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조만간 그거잖아요. 추석이잖아요. 추석 시즌 전후로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얼굴 한번 보자, 뭐 알아가 봅시다, 뭐 소개팅이면 그날에 봐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관계가 진전될 것 같고 만나면 이 사람이 되게 예쁜 데이트 장소를 선택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코스 같은 거 짜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4번님께는 모든 걸 다 고급으로 맞춰주는 느낌? 그런 것들이 되게 4번 입장에선 마음에 드셔서 이분에게 점차 마음이 가실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조언. 우리 4번님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만날까 봐 아마 조언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너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도와준다기보단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그냥 취업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준비해가지고, 여기도 지금 책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원하던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신다던가, 상대방이 좀 서포트를 해준다던가,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 끝이 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는 그냥 평생 갈 만한 합이다라고 나왔으니 참고해서 좋은 인연 맺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리딩이 조금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만나서 좀 행복할지 이것까지 봐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점차 마음이 열려갈 그럴 인연이래요.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인 사랑이 우리 사모님께 흘러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사귄다고 밥 먹고 뭐 연락 가끔 하고 만나고 이게 끝이 아니라 진짜 사모님의 고민은 무엇인지, 사모님이 이루고 싶은 삶은 무엇인지, 사모님의 추구미가 무엇인지 등등등등. 사실 연애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교감하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사모님도 이 사람과 만나가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사랑을 받으면서 점차 나의 자신감, 자존감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사모님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평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모님 카드가 좀 전반적으로 좀 재밌었던 게 약간 염세주의자가 된 느낌? 사랑을 더 안 믿게 되고 사랑 같은 거가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에서 이 사람에게 애정도 많이 받고 관심도 받고 하다 보니까 사모님 자체의 사람 자체가 더 당당해지고 패기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카드.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이 사람이 확인시켜 줄 거래요. 그래서 진짜 제가 심화 상담 하다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요. 잘생긴 애 만나서 뭐 편의점 김밥 먹고 살 건지, 아니면 그냥 나쁘지 않네, 그냥 정들면 괜찮네 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매일같이 스테이크 썰고 만나고 그럴 건지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하면 외모를 많이 선택은 하시지만, 우리 사모님들은 이런 사람이 나의 운명의 짝이라고 떴으니 좋은 사람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제가 봤을 때 아무나 만나는 사람은 아닐 거라 외모만 괜찮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데, 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헬로우버스킬과 멤버십 가입, 개인 상담 추천드리면서 리딩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